이야, 실물이 있었어. 뒤도 한번 볼게요. 네, 뒤에는 뭐라고 써있냐? 이제 이거를 잃어버릴 수 있는 나사에게 돌려달라고 우와. 써있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입니다. 교수님들. 오늘은 랩장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랩장님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오늘 또 워낙에 텐션이 좋은 분을 모셨기 때문에 나사가 공인한 태양계 홍보대사로 정말 오래전부터 네, 지속적으로 2012년부터 매년 갱신을 하고 못하면은 거기도 잘리는 잘리는 건데 이거를 아직 안 잘렸습니다. 십몇 년째 하고 계시다는 건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건데 사실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 우주 탐사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퍼윤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할 겁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세상을 바꿀 나사의 차세대 미션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사의 사이키, 영어 우리나라로는 푸시케라고 하는데 사이키 미션, 클리퍼 미션, 그다음에 드래곤플라이 미션에 네.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온 것 그렇죠. 같아요. 아, 저 갱신됐네요. 2023년.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면은 2월 정도에 2024년 새로운 거를 그러네요. 보내줄 것입니다, 저에게. 아, 갱신되셨나요? 네, 제가 2023년 제 성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C 이상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재발급해줄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아, 요거 저 어떻게 카드가 오나요? 제가 처음 얘기 준 건데 보통 한 1월이나 1월 말 정도에 새로 갱신한 게 이제 요만한 노란 봉지에 속에 그 카드와 나사 여러 가지 몇 개를 포함해서 저에게 옵니다. 메일로. 편지로 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갖고 와서? 보여주세요. 이야, 실물이 있었어. 뒤도 한번 볼게요. 네, 뒤에는 뭐라고 써있냐? 이제 이거를 잃어버릴 수 있는 나사에게 돌려달라고 우와. 써있습니다. 이렇게 태양계 홍보대사를 2012년부터 계속 해오고 계신, 한국말로 하면은 나사 태양계 홍보대사고 영어로 하면은 솔라 시스템 앰버서더. 그렇죠. 그래서 앰베서더에서 오늘 할 얘기가 바로 솔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홍보대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러 맞습니다. 안될과학에 나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공신력을 갖고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 그럼요. 하지만 오늘 제가 발표한 자료는 다 나사를 이제 공식적으로 다 대변하는 거 아니고 저희 개인적인 소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사가 1958년에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수십 년 동안 탐사하는데 나사는 어디를 가든 세 가지 과학 탐사 목표로 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나사가 나중에 10년 뒤에 한 탐사에서 나 이거 왜 나사가 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런 거를 알아야 나사 앰버서더 신청을 할 때 내가 이런 여기 거를 현실적인 것만 앰버서 생각만 하시는군요. 그래서 나사는 세 가지 목표를 해서 갑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생명체가 밖에도 있는가? 그 다음에 지구를 이해하고 우리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에서 모든 탐사가 됩니다. 그래서 화성을 가든 금성을 가든 제임스 웹 왕경을 보내든 아니면 보이저를 보내든 모든 것이 이 세 가지 목표에서 나사는 탐사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게 앞에 나오는 Discover Secrets of the Universe고. 맞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사실 1년 예산이요. 얼마 되냐면은 그 한화로 30조 원이 넘습니다. 30조. 근데 매년 또 증가해요. 지금 와. 나사가 수많은 돈을 쓰게 되는데 그 목표는 뭐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투자한 만큼 환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사 스타일은 항상 안 해본 걸 해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필연적으로 필요한 기술과 새로운 과학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기술 발전과 과학 발전을 이뤄내겠죠. 그 과정에서 스페이스X와 같은 기업체를 막 키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제협력, 대한민국 같은 국가와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기관들과 협력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탐사 중에서 모든 배의 꿈과 희망과 과학적 설명에서 모든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학생들이 과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아지겠지만 또 전반적으로 모든 시민이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적 자원이겠죠. 과학적 사고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바로 이 순환 구조를 통해서 세금이 30조 원이 들어서 다시 국가에 더 도움을 주는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 이것이 나사 스타일입니다. 탈무드의 훌륭한 부분은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모든 시민들의 과학적 사고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만들고 윤택한 삶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 나사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사 스타일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러면 이 나사가 무엇을 하러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달과 화성까지 가는데 그 넘어서 그 다음 단계는 애스트로이드 벨트 있죠. 점점점점점점 애스트로이드 벨트에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항성님. 애스트로이드 벨트는 이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네. 우리 태양계에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행성이 저기에 존재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탐사를 하러 가는 많은 탐사선들도 애스트로이드 벨트에 있죠. 자,
첫 번째 임무는 영어는 사이키 미션. 네, 그죠? 사이키 미션. 저 이상하게 생긴 저 물체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소행성이죠? 그렇죠. 저 소행성 이름은 바로 사이키죠. 그 다음에 또 목적지가 유로파 클리퍼. 유로파가 뭐죠? 유로파는 목성의 위성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죠? 여러분 드래곤플라이를 우리말로 어떻게 말할까요? 한번 드래곤플라이를 우리말로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잠자리 맞습니다, 여러분. 잠자리 미션입니다. 맞습니다. 잠자리 맞습니다. 교수님들 대단합니다. 용팔이 뭔데? 용팔이? 잠자리 그 날개가 몇 개나 있나요? 4개 아니에요? 4개? 4개죠? 맞습니다. 맞죠? 봐보세요. 이 잠자리 같이 생겼죠? 그래서 잠자리 미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자리 미션은 기어가는 걸까요? 날아다니는 걸까요? 날아다니는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타이탄이라는 곳에 있는데 타이탄은 뭐죠? 토성의 위성이죠. 토성에서 가장 큰 큰 위성이죠. 형이죠, 큰 형.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게 왜 나사는 이렇게 가려고 하지?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요즘 온난화 때문에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온난화를 이해한 거는 금성 탐사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됐답니다. 사실 금성이 수성보다 태양에서 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뜨겁단 말이에요. 왜? 이유는 온난화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화성 갈 거야, 화성 갈 거니까 이렇게 하던 게 사실은 금성 가야지 그랬었잖아요. 네. 왜냐면은 금성이 지구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두꺼운 대기가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미션상 사실 이제 안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태양이 다 끌어당기는 힘으로 맞습니다. 가면은 편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금성을 가려고 했는데 막상 금성을 가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너무 뜨거워. 그렇죠. 태양빛이 들어왔는데 나가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온난화 현상을 금성 탐사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화성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화성 탐사를 이야기하게 된다면 저희 지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자꾸 다른 행성들을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이키 미션 하면 결국은 여러분 이겁니다. 수성, 금성, 지구, 네. 화성을 라켓 플래닛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라켓 플래닛을 암석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행성마다 핵이 있죠. 네. 근데 우리가 그걸 파고 가려면 우리 지구에서 지각, 그다음에 멘틀이 있잖아요. 멘틀 있죠. 우리 지름이 6,000km가 넘죠. 근데 핵을 이용해서 3,000km도 파 들어가야 돼. 그렇죠. 아이언코어 가려면 한 3,000km 파야죠. 이게 왜냐하면은 핵이 중요해요. 이 라켓 플래닛 이거를 형성하는 과정이 되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보카도를 생각해보세요. 아보카도를 여러분 드시잖아요. 아보카도의 껍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 지각, 그렇죠. 아보카도의 그 속을 멘털, 그다음에 다 먹고 나면 속을 핵. 그렇죠. 사이키 한번 모시면 보였죠. 얘도 옛날에 그런 멘틀도 있고 크로스인데 충돌을 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보카도 씨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는 확신하지 않지만 나사 과학자나 많은 과학자가 보는 게 사이키도 초기에는 이런 겉이 멘틀과 지각이 있었는데 충돌해서 걔가 다 벗겨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보카도 씨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본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런 라켓 플래닛의 형성된가를 이 사이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지구 네. 땅 속을 파서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파봤자 몇 킬로나 빨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런 게 있으면 네. 어차피 행성 자체는 거의 다 똑같은 포맷으로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비슷하게 형성됐을까요? 초기에. 모든 행성에는 네. 핵이 있겠죠. 핵이 있어서 네. 저 핵이 녹을 거잖아요. 뜨거운 압력이 있으니까 녹을 거니까 저 호어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지구라든지 아니면 목성이라든지 이런 데 네. 자기장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목성도 핵이 있는 네. 거고 지구 같은 것도 핵이 있는 건데 네. 분명히 저렇게 단단한 우리 암석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단단한 철로 된 핵이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그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는데 저렇게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항소님 말씀하셨지 분명히 그 물렁물렁했을 거 아니에요, 핵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딱딱해졌을 거예요, 저렇게. 맞아요. 나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밖에서 안으로 딱딱해졌는지 안에서 밖으로 딱딱해졌는지 그거 알고 싶어요. 이번에도 이것도 나사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이키 미션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불가능했던 연구를 이제는 행성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결국 왜냐면 나사가 원하는 건 우주의 비밀을 알고 우리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지 알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결국 그러면 우리 집을 잘 이해하게도 너무나 우리 동네나 우리가 살고 이 고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듯이 우리 바로 고장 지구를 이해하는데 궁극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이키를 가는 겁니다. 네. 이 사이키 미션은 사실은 작년에 2023년도 10월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발사했습니다. 발사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미래 미션이라고는 했지만 온고잉 미션이죠. 지금 그렇죠. 현재 가고 있는 미션이죠. 네, 2029년 정도에 도착하는 거예요. 29년인가요? 네, 한 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멉니다. 한 번 가는데. 근데 이게 바로 가는 거는 아니고 돌아야죠. 충분한 속도를 얻어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조선시대 어땠습니까? 네. 조선시대요? 말 타고 부산 간다고 그러면은 네. 몇 달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꽤 걸렸겠죠. 꽤 걸렸겠죠. 네. 지금 어떻습니까? KTX 타고 가면은 2시간 반이면 갑니다. 물론 갈 수 있어요. 걸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부산까지 걸어서 갈 수도 있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고 오래 걸리는 거.
이왕이면 빠른 속도로 가야 되는데 빠른 속도로 가려면은 걸어서 가려면 지금부터 출발해도 됐어요. 언제든지 네. 갈 수 있는데 빨리 가려면은 비행기를 만들든지 네. KTX를 만들든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만드는 중이죠 지금. 속도를 얻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구하고 그 근처에 화성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금성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돌면서 속도를 얻고 있는 중이죠.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그걸 영어로 gravity assist. 스윙 바이라고 하죠. 스윙 바이를 통해서 속도를 충분히 얻은 다음에 빙빙 돌리면서 그렇죠. 계속 속력을 얻는 거죠. 그렇죠? 막상 가는 거는 얼마 안 걸려요. 돌리는데 오래 걸리죠.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항해를 할 때 이런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항해할 때 우리가 모든 엔진을 돌려가지고 기름을 태워서 할 수 있지만 바람을 만들고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하는 게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하는 게 무려 그 추진체를 얻을 수가 아, 비슷한 그렇죠. 거죠. 공짜로. 예, 공짜의 추진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비티 어시스트를 하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1999년도부터 네. 현재까지 우리가 점점 나오면서 네. 발견한 소행성들인 거죠. 한 몇 개나 저희가 소행성을 발견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발견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기에도 엄청나게 많네요, 저게. 네. 예. 우와. 우와. 2018년도에 지금 관측하고 있는 소행성들이 저게 전부인 거죠. 네, 그거를 나사가 정리한 거군요. 아 진짜 많네요. 그래서 우리 보면요, 소행성의 그 종류가 CMS가 있네요, 그죠? 그렇네요. 네. Asteroid Type C, 네. M, S가 있습니다. C는 이제 카본 베이스겠죠. 그쵸. 그렇죠? 네. S는 그 실리케이트? 네. 실리케이트가 한국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규소. 규소라고 합니까? 네. 그다음에 M은 metal, 그죠? 네, 금속. 타입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네네. C 같은 경우가 제일 흔한 네. 소행성이죠. 지구에서도 돈 주고 살 수 있는. 아, 비싸지 않은 아이들. 그다음에 S는 좀 더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S나 M은 많이 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아이언 미리어라이트라고 돼 있는 M 타입 보면은 M은 제가 생각에는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돈이 되는. 딱 봐도 비싸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아까 말씀했던 푸시케처럼 핵이 금속이 남아 있는 그런 소행성이 이제 M 타입이고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이제 S 타입 같은 경우에는 크러스트에서 나오는 우리 지각에 보면 우리 네네네네. 모래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아, 그렇지. 아. 모래들이 기본적으로 다 규소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뭉쳐져가지고 아. 이제 지구에 떨어지면은 S 타입이라고 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아, 드디어 나왔군요. 우리 오늘의 문제. 자, 교수님들, 소행성 사이키는 무슨 형 소행성이다? C하고 S하고 M입니다. 우리가 아까 뭐 하려고 했죠? 왜 사이키 미션을 가려고 했죠? 그걸 생각하시면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M이죠, M. 3번이 메탈, 그죠? 정답이 네, 되겠습니다. 3번 답입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과학계에서 보면 M타입은 특히 니켈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켈이. 오, 예, 네. 니켈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나중에 자원 탐사자들은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원으로. 이거 전체를 다 갖고 하면 얼마나 많은 메탈 자원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 지금 네, 돈입니다, 돈. 우주 자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돈이 될 수가 있죠. 지금 저 푸시케 소행성이 저렇게 생겼잖아요. 네. 저기에 보면 이제 표면이 다 네. 금속으로 돼 있고 네, 네, 약간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저기에 진짜 조그만 그냥 바위덩어리 돌덩어리 같은 네. 것만 떨어진다고 해도 돈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네. 제가 듣기로는 저 푸시케 행성 자체가 100경 달러였나?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경이에요. 저거 근데 하나가요? 그게 달러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우리나라에 없는 단위예요. 자, 이건 또 뭔가요? Solar Electric Propulsion System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나사가 그 심우주 탐사할 땐 더 이상 우리가 하는 화학 연료로의 로켓은 장거리 못 간다고 느껴서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예요. Electric Propulsion System에서 작용 반작용 작용해서 밀어야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지구상에는 공기를 미니까 나가던데 우주에서는 그거 없으니까 플라즈마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플라즈마 만들어서 그걸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화학 용품을 쓰죠? 제가 알기로는 저건 제논이라는 그 원소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근데 나사 스타일은 뭐냐면 이런 새로운 추진체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심우주를 가고 너 멀리 갈 때는 화학 연료로 지금의 로켓 시스템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추진체, 새로운 체제 자체를 변경하는 나사의 실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나사가 레이저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신문지에서는. 라디오로 통신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 차이가 뭘까요? 왜 이게 레이저가 좋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네. 통신을 한다고 네. 그러면은 라디오 시그널. 라디오 시그널을 받아야 되기 네. 때문에 주파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어느 정도의 딱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네, 네. 레이저를 이용하면 이제 네. 흔히 말하는 밴드위스라고 하는데 이 그렇죠. 밴드위스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수많은 다른 종류의 시그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잡음도 적고 네.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빨리 뿌릴 수 있는 거죠. 왕창 보낼 수 있게 됐군요. 그렇죠. 그럼 지구에도 응용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할 수 있음에도 잘 못하는 이유 이게 네네. 엄청 비싸고 그래서 이번에 사용하는 푸시케 탐사선은 그동안 시도되지 않은
않았던 예를 네. 들어서 메인 트러스트도 제논 플라즈마 이온 트러스트를 그렇죠.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도 라디오 시그널이 네. 아닌 레이저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중요한 거는 새로운 판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 차선들을 준비하겠다는 거죠.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여러 네. 가지들을 네. 지금 한번 시도를 해본다. 맞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3종 세트 두 번째가 유로파 클리퍼. 네, 좋습니다. 네. 유로파 왜 가려고 하는 거죠? 유로파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성을 탐사하는 이유가 외계 생명체가 있는지를 그렇죠.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네. 나사의 목표라고 말씀을 근데 왜 해주셨죠. 유로파를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물이 있잖아요. 큰 아, 바다가 있어요. 그렇죠. 목성의 위성인데 유로파에는 네. 얼음 표면 그 아래에 네. 엄청나게 큰 바다가 있다는 게 알려졌고 네. 그 바다에 우리 그 밑에 열수공이 있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열수공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미네랄이 나오고 그렇죠. 지구 바다에서 그런 게 많이 발생하죠. 열이 있고 네, 맞습니다.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네. 유로파를 간다. 지금 보시면 네. 왼쪽이 이제 유로파 클리퍼의 미션이고요. 네. 오른쪽이 유로파 클리퍼의 로고. 휘장입니다. 휘장이군요. 네. 네. 근데 왜 배가 그려져 있죠? 그쵸? 배가 그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배가 그려져 있는데 메시지 보시면은 왼쪽에 MSFC, KSC, ASU, UTIG, SWAI 뭐 이렇게 써 있죠? 네, 뭘까요? 요거는 이제 참여하는 기관들이죠. 기관들이군요. 아, 이건 협업으로 이루어지는군요. 그렇죠. 근데 휘장이 딱 네. 보면은 배 한 척이 그려져 있죠. 네. 왜 배가 이게 그려져 왜 있죠? 배가 그려져 있냐? 네, 우리가 유럽하는 것은 바로 오션 월드라고 합니다. 지구에서는 물이 있는 곳은 항상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나사는 물이 있는 곳을 가고 항해한다 뜻서 이 클리퍼라는 19세기 네. 화물을 나르는 빠른 그 중형 사이즈의 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퍼라는 미션을 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목성은 방사선이 너무 심해가지고 클리퍼를 우리 다누리호처럼 궤도하게 되면 방사선 때문에 크게 작동을 못하고 금방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플라이바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궤도를 수없이 멀게 해가지고 한 2주에 한 번씩 도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의 특성을 말해서 클리퍼라는 미션을 했습니다. 여러 항해를 여러 번 한다. 지금 목성을 돌고 있는 주노 미션이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주노 미션이 네. 일단은 연장이 되어 있는 거는 네. 알고 있는데 주노 미션이 처음에 인서션 할 때 그러니까 궤도로 진입을 할 때 제대로 진입을 못했어요. 그런, 준호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준호가. 그래서 원래 돌아야 될 궤도를 돌지 못하고 아주 큰 궤도를 돌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해주신 대로 플라이바이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네. 먼 궤도를 돌고 맞습니다. 있어서 한 달에 딱 한두 번 정도 네. 찍고 거의 또 한 달 있다가 돌아와서 네.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주노 미션 같은 경우에는 잘 된 게 이렇게 되니까 목성의 방사선을 안 받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네. 생명이 길어져요. 수명이 길어져요. 그렇죠, 맞습니다. 임무 기간이 길어져가지고 맞습니다. 지금도 원래대로라면은 맞습니다. 20년도 초에 네. 이제 끝났어야 되는데 네. 지금도 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똑같은 유로 클리퍼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는 클리퍼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전공 기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쟁 때 계속 쓰면 폭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때 빨리 찍고 또 도망갔다가 나중에 또 가서 찍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성 이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포탄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가지고 큰 궤도를 통해서 플라이바이를 수십 차례 하는 게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클리퍼의 전략입니다. 궤도를 크게 돌게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목성의 자기장에 그냥 아작납니다. 그럴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목성이죠. 이제 우리가 가려는 게 유로파가 목성의 위성이지 않겠습니까? 그- 물을 역대급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높군요. 그렇죠. 생명체가 있을 네.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사에 제출한 자료 중 하나가 뭐냐면 나사가 비전 2050이라고 수십 년 동안 과학계에 나사가 앞으로 뭐 해야 되지 해서 요청한 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40년도에 나사의 로봇 탐사와 그다음 잠수함 미션을 제안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나사가 되게 좋아했고 저 놀랐어요. 오늘 봤는데 그 서울대 천체물리학과에도 제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안을 하셨던 게 뭐냐면은 두꺼운 네. 얼음층이 있고 이 밑에 들어가는 네. 바다가 있으니까 네. 그 바다에 들어가는 잠수함을 이제 만들면 좋겠다라고 네, 제안을 제안을 하신 했고 거죠. 이게 이제 유로파가 지금 현재 저렇게 네. 표면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왜 그럴까요? 목성에 되게 두 번째로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은 얼음으로 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음이 이 목성의 중력에 의해서 흔히 말하는 조성력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달이 지나가면서 네, 이렇게 네. 당기는 썰물 밀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얼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썰물 밀물이 생기면 얼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네, 네. 갈라졌다가 다시 붙고 네, 네. 갈라졌다가 네. 다시 붙고 그래서 이제 네. 크랙이 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0도 이하면 물이 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되게 춥거든요, 여기요. 근데 저희- 어떻게 액체물이 있을까요? 그거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 항소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엄청난 목성의 중력이 흔들어서 애가 물 상태로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 엄청난 중력 때문에 이렇게 얼려고 하는데 얘를 막 흔드는 거죠. 얼지 못하게 가만 두지
오질 않는 거죠. 목성의 중력에. 지금 요게 네. 뭐죠? 과학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죠. 저희가 이것이 맞는 예측인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네, 여러 그거 가지 중요합니다. 표면들이 있잖아요. 임팩트 크레이터도 네. 있고 뭐 줄이가 있는 것들도 있고 이 얼음이 절벽을 이루어서 리치 같은 것도 이룰 수도 있고 요 하얀 건 뭐죠?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온 거 오른쪽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 퓨엄이 올라온 거를 허블이 제가상 관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면에서 그 압력에서 솟아나온 거 이렇게. 아 물이 분출되는 네, 거 분출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저처럼 나오는 이거 뭐라고 맞습니다. 가이저와 같이 비슷한 겁니다.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아 간헐천 그렇죠. 간헐천, 예, 이게 뿜어나온 거를 제가 알기로는 허블이 관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물이 있겠구나를 이제 확신하고 돈을 한 2조 6천억 쏘고 가는 거죠. 그렇죠. 간헐천 나오는 거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 관측을 했었고 네. 목성의 준호도 관측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미네랄이 있다는 거면 그렇죠. 당연히 이 미네랄은 어디서 공급이 될까요? 우리 미네랄 아까 코어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전에 코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코어 보면은 무거운 네. 것들이 안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미네랄들은 분명히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네네. 안쪽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열수구가 있기 때문에 그 열수구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바다에 에너지와 미네랄들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결국 클리퍼 미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명이 거주 가능한 환경이 있는가. 네. 결국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가능한 케미스트리 맞아요. 그런 여러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는가. 이거를 지금 클리퍼 미션이 알아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 또 얼마 전에 탐사선이 떠났잖아요. 이 유로파 클리퍼 같은 경우에는 나사에서 하는 미션이고 작년 4월에 발사됐던 주스라는 탐사선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스라는 탐사선은 이제 네. 주피터의 아이스 문을 익스플로러하는 아하. 이 주스 탐사선도 유로파를 갑니다. 근데 유로파를 가는데 네. 얘는 모든 얼음 위성들을 다 가는 거죠. 네 맞아요. 주스 그 주스예요. 네. 그래서 주피터 아이스 문즈 익스플로러의 맞습니다. 줄임말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유로파하고 가니메데 칼리스토를 갑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네. 가니메데 칼리스토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탐사가 그렇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간접적으로 관측을 했던 맞습니다. 가니메데와 칼리스토의 그 내부 구조가 분명히 물은 있는데 이 바다에 미네랄이 들었는지 아니면 지금 유로파처럼 딱 얼음층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 밑에 열수구가 있는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인데. 그치 정확하게 그겁니다. 그래 가니메데 같은 경우에는 물은 있는데 아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환경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얼음이 있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얼음이 있고 물이 있고 얼음이 있고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갈아 가면서 있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하냐? 밑에 열수구라는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고 미네랄이 공급이 안 된다면은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가까이서 관측은 못하고 그렇죠. 목성이 자기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주스 탐사선이 가면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필요한 물, 그 다음에 화학물,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탐사를 클리퍼가 연구하고 찾아내는 것이 탐사의 목표입니다. 펠콘 헤비를 타고 올해 10월에 유로파로 향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여기도 3종이네요. 이게 뭐죠? 무슨 그림이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 지구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가 아는 게 뭐냐면 만약에 바닷속에 가게 되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그 용암 뜨거운 물이 나가지고 온도가 거의 뭐 몇백 도인데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100도가 넘으면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바닷속에 용암에 이제 뜨거운 물이 화산물 같은 거 나오면 거기도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다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생명이 존재하는 거를 우리가 지구 바다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백 도가 넘는데도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태양빛이 도달하지 못한데도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는 아마 유로파도 가게 되면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거를 염두에서 지구에서 우리 배운 거와 그다음 우리가 예측을 통해서 이런 유로파 이런 사진을 과학자들이 그린 겁니다. 그렇군요. 이건 뭐죠? 왜 잠자리 같은 아이가 나왔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해주신 드래곤플라이, 네. 잠자리 네. 거죠. 요거는 어딜 가는 거죠? 바로 이 동네를 가는 겁니다. 토성. 바로 타이탄을 향하고 있습니다.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네. 근데 왜 이 녹색이 이게 왜 녹색이에요, 얘는? 메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녹색으로 표현을 한 건데 네네네. 원래 이미지로 관측을 하면은 보통 황색, 흑색으로 이렇게 두꺼운 대기가 네.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이제 지금 밑에 지 표면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른 적외선이라든지 네. 이런 걸로 관측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지표를 볼 수 있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면은 네. 매우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게 잠자리 미션이냐면은 바로 우리 항선님께서 말씀하신 대기가 두껍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2021년에 화성에서 인지뉴티가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행성에서 동력을 이용해서 날랐습니다. 맞습니다. 자, 화성에서
인조인트가 나고 이번에는 우리가 타이탄에서 이제 드래곤플라이 미션을 날리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나는 게 힘들까요? 화성에서 나는 게 힘들까요? 타이탄에서 나는 게 힘들까요? 와, 대단하시군요. 이야. 일반적으로 날기 대단하시네요. 위해서는 네. 공기의 밀도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공기의 밀도가 화성 같은 게 몇 %가 되죠? 지구에 대해서? 1%도 안 되죠. 타이탄 같은 경우는요. 기압이 지구보다 1.45배가 더 네, 높습니다. 1.45배 정도. 그리고 대기 밀도 되게 높죠? 네. 대기 밀도 제가 4배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유리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은 중력이 13.8%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중력이 약하고 네. 대기 밀도는 높다. 높고. 이거는 날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건 거예요. 날라고 만드는 그 다리인 거죠. 하지만 이제 온도 같은 이제 추워서 기계가 올 수 있지만 이런 걸 극복하더라도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큰 드래곤 플라이 미션 같은 거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가 시속 36km 날거든요. 그래요? 진짜 빨리 나요. 예, 시속 36km 나는데 지금 펄시펜스 오버 아십니까 여러분? 펄시펜스 오버 화성에서 기어다니는데 걔가 그 2021년 2월부터 24km도 못 갔어요. 아, 진짜? 예. 1시간만 날면은 그러니 다는 게 얼마나 유리한가 수많은 곳에 갈 수 있겠죠. 그러네요. 사실은 우리가 이 타이탄 외부에서 관측을 한 것도 있지만 네. 이 전에 직접적으로 타이탄에 들어가서 관측한 자료가 있죠. 그렇죠. 네, 2005년도에 토성을 탐사를 했던 호이겐스라는 그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타이탄의 실제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 타이탄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산도 있는 우리처럼 암석으로 되어 있는 게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산맥의 모습도 보이는 거고 메탄이 풀렸군요. 메탄 물 액체가 그렇죠. 리퀴드 하이드로카본 그러니까 뭐 메탄 같은 것들로 네, 이루어진 리퀴드 액체 그죠? 액체로 이루어진 네. 것도 있기 호이겐스. 때문에 네. 호이겐스는 물에 뜰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너무나 재미나네요. 요게 야, 이거 마지막에 이거 땅에 떨어지고 직접 사진 찍은 거죠? 네 이거는 진짜 땅에 네. 떨어지고 얼마나 진짜냐면은 저기 보시면 그림자가 나와요. 네네네. 이게 그림자. 이게 뭐냐면은 네. 파라슈트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저 낙하산. 네 낙하산 그림자가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떨어지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우리 태양계 엄청난 여러분 이 호이건이 지금 잠들고 있습니다. 타이탄에. 네, 우리 인류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요게 이제 잠자리 같이 생겼죠. 이게 앞뒤로 날개가 네. 여러분 이 있군요. 블레이드가 있잖아요. 길이가 제가 알기로는 1m 정도 되는데 나사의 전략이 이겁니다. 혹시 하나 망가졌을 때 딴 애를 비양하게끔 몇 개를 달는 거예요. 예, 한 번 망가졌는데 수리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미리 계산하고 만든 거죠. 그래도 날 수 있게. 네,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네. 드래곤 플라이가 네. 직접 이 토양도 채취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네,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놓으면 이제 뭔가 들어가는 네. 입구가 있고 네. 저 안에 큰 네. 앞에 통 같은 게 있잖아요. 저게 이제 분석기더라고요. 네네네. 그 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네. 통들이 있더라고요. 네, 통들이 있어서. 이게 통들이 약간 네. 우리 왜 원심 분리기 할 때 막 네, 이렇게 네. 꽂혀 있잖아요. 네, 네, 네. 막 이렇게 꽂혀 있는 것처럼 네. 막 이렇다가 하나가 딱 하면은 제가 이렇게 빨아들여요. 흙을 네. 빨아들이면은 네. 요게 이렇게 백큐처럼? 딱 백큐처럼 빨아들이면 네. 여기에 걸려가지고 네. 쫙 들어가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쫙 빨아들이면은 네. 통으로 쫙 들어가고 다 차면은 그 다음 거, 다 차면 그 다음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딱 돌리면은 반대쪽에서는 레이저로 이렇게 흙을 예, 싸가지고 맞습니다. 이 타이탄 내부에 네. 이제 네. 그 화학 분석 같은 거 화학 하는 분석을 거죠. 하게 돼 있더라고요. 결국 큐리아시티 화성에 있는 큐리아시티와 펄시펜스 오버와 타이탄이 비슷한 실험을 해가고 있군요. 그 당시 이게- 지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엄청난 지질 화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난 장비더라고요. 지금 그 한세크 교수님께서 분광이라고 그러시는데 분광 장비가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그래서 역시 이번에 테마는 역시 여러분 펄시펜스 오버가 화성을 가던 유로파 사이키가 가던 클리퍼 미션이 가던 드래곤플라이 미션이 가던 나사의 핵심 탐사는 태양계를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생명체 흔적을 찾아서 바로 이 테마를 계속 어딜 가든 그 테마를 중심으로 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드래곤 플라이가 가는 거죠. 토성 보이고 네, 토양 조성입니다. 그다음에 타이탄의 모습 보이시는 거죠, 지금. 네. 저- 저게 메탄 렉이겠죠? 네. 표면에 메탄이 된 호스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드래곤 플라이가 이제 떨어집니다. 네. 그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두 곳에만 액체 상태로 표면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와 타이탄입니다. 타이탄이죠. 네, 두 곳만 우리 태양계에서 표면에 액체가 있습니다. 표면에 액체 상태가 있는 게 확인된 것이 네, 이제 맞습니다. 타이탄이죠. 네, 그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렇게 네, 와. 멋있죠? 저거는 대기가 두껍고, 그렇죠? 밀도가 높아서 그냥 가는 거죠. 날아가네. 야, 네. 약간 날기 막- 쉬울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날면 되는 거네요, 쟤는. 그냥요. 그러니까 화성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힘들죠. 그런 게. 저는 근데 이런 여기는 용이할 겁니다. 날면서 착륙하면. 화성 같은 게 이게 추진체해가지고 내렸잖아, 막. 그죠? 또 이제 난다, 예. 난다. 우와, 난다. 날기 쉬울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오늘 나사의 차세대 미션, 네. 푸시켓 미션, 그 다음에 유로파 클리퍼, 그 다음에 드래곤플라이 이렇게 세 가지의 3종 세트. 네, 임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